정신과 선생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또 촬영 협조하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날로 먹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네요. 아이, 달러 먹는 건 없죠. 준비를 하시고. 네네. 궁금한 거 6개만 다. 아, 약간 이게 좀 찐으로 보면서 이게 이 반응들 예. 뽑아놓고 하는 거라고. 예. 네. 오늘은 트레이닝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좀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아, 그게 이제 특히 아마 궁금한 점도 있을 테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인 스타틴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많으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스타틴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도 질문도 많으시고 궁금해하는 것도 많으시고 그 약 먹으면 일찍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스탠드 삽입한 지가 8년이 되었는데 아하. 약을 계속 먹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짜로요? 네. 공짜로? 이게 가능한가? 공짜로 전문의의 의견을? 이게 스텐트는 일종의 이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텐트를 넣고 나면 되게 이제 몇 개월 아니면 1년 정도에 걸쳐서 스텐트 쪽으로 살이 약간 자라들어와서 스텐트를 덮게 돼요. 그러니까 스텐트가 혈류에 노출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은 계속 드셔야 되는 이유가 스텐트를 넣은 부위는 되게 동맥경화가 심해서 막히기 직전인 부위에 넣게 되고 나머지 혈관 부위에 동맥경화가 여기저기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아마 평생 드시게 하는데 그거는 스텐트가 갖는 이물 반응 때문에 그래요. 넣고 나서 몇 년 후에도 거기에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이 확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스텐트 혈전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1년 내에 위험성이 높긴 하지만 1년 이후에도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함부로 중단하시면 안 되고 동맥경화라고 하는 게 온몸에 다 생기는 거기 때문에 관상동맥에 여기저기 동맥경화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꼭 씨를 뿌린 것 마냥 동맥경화가 시작되면 나빠져요. 그 나빠지는 걸 막는 방법이 당뇨가 있으면 당뇨병 치료 잘하고 고지혈증이 있으면 콜레스테롤 수치 굉장히 낮춰놓고 고혈압 조절 잘하시고 담배 피우지 말고 운동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텐트를 넣었다고 해서 모든 병이 치료된 게 아니다. 다른 데서 또 동맥경화가 진행될 수도 있다. 그걸 잊지 말으셔야 된다. 약을 계속 드셔야 돼요. 약 먹는 게 힘드시잖아요. 하루에 한 번 먹는 걸 하더라도 정말 힘들고 감기 걸려봐요. 3, 4일 약 먹어도 다 이제 힘들어갖고 안 먹고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병은 계속 진행하는 병이다. 동맥경화 질환은. 언제까지 약 먹어야 되냐. 환자분들이 막 엄청 그러세요. 죽을 때까지 먹으라는 얘기냐.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살아계시는 동안에 약을 잘 드셔야 됩니다. 위로 끊으면 안 돼. 그렇죠. 약을 끊으면 안 돼요. 아이, 이분도 스텐트 삽입 후 4년 정도 됐다고 하시네요. 똑같은 얘기죠. 돛담배님이신데 네. 뭐 피로 회복도 잘 안 되시고 네. 갑자기 또 힘 빠짐 증세가 또 생기고 에이, 그거는 사실은 관계는 없어요. 대개 보면 스텐트 넣고 나면 굉장히 예민해져가지고 모든 증상을 스텐트에 연관시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여쭤보면 운동하십니까? 그럼 운동한다. 어떤 운동 하십니까? 그럼 걸어 다녀요. 얼마나 걸으세요? 30분 정도 걸어요.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모르겠어요. 여쭤보면 30분 동안 1km도 안 걸으십니다. 예, 그래갖고는 안 되거든요. 스텐트 넣고 나서는 진짜 활동적인 생활을 하셔야 돼요. 빨리 걷고 숨이 찰 정도로 움직이고 계단 같은데 가능하면 무릎 안 좋으시면 안 되더라도 평지 같은데 빨리 걷는다. 걷는 속도로 따지면 1시간 걸으면 6km. 6km는 15리입니다. 15리. 상당히 빨리 걷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운동 강도로 하루에 최소한 3, 40분 정도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운동한다. 이런 계획이 있으셔야 되고 오히려 이제 운동을 잘 안 하시면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생깁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앉았다 그러날 때 어지러워 죽겠다. 뭐 이런 증상들. 그거 다 스텐트랑 연관이 없으세요. 그런 증상이 계속 반복되면 물론 담당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환자분들도 운동할 수 있는 만큼 운동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게 그쪽으로 다 집중되게 돼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스텐트 넣고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하고 활동적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미국 영화배우 중에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그분 영화배우에다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있죠. 물론 뭐 집에 있는 일하시는 분이랑 바람 그분이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하신 분이죠.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기억하고는 빌 클린턴 대통령도 심장 수술했죠.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도 운동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시고 극복하시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나이보다 일찍 아팠지만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좋아요. 활동적 생활을 하십시오. 내가 스텐트 넣었으니까 이게 심장마비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다음 질문입니다. 김마리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 좀 주셨어요. 병원이 어디에 있나요? 질문 주셨는데
그 질문을 하는 동안에 그거를 검색을 해보시는 게 빠를 텐데. 저희는 사상구에 있죠. 냉정역이라고 있거든요. 아주 냉정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냉정역에 내리시면은 냉정역 5번 7구인가? 글로 나가셔가지고 걸음을 한 150m 정도 걸으면 병원이 보여요. 저희는 주례라고 대기하는데 주례 삼선병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례에 있습니다. 그 냉정이 왜 냉정인지 아세요? 옛날에 부산에서 이렇게 김해로 가시는 분들이 여기가 약간 언덕백인데 언덕백이로 올라갈 때 거기에 굉장히 시원한 물이 흐르는 저기가 있었어요. 우물이. 진짜 차가운 거랑 네, 차가운 냉자에다가 우물정자의 냉정이에요. 올라가면 냉정 있어요. 지금도. 한번 가보세요. 스탄틴에 대한 논란이 예, 예.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그쵸, 이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싶다. 끊고 나니 더 건강해졌다. 부작용이 심해서 진작에 안 먹는다. 의사들이랑 제약회사랑 짰다. 예, 예. 엄청 논란 시끄럽더라고요 댓글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제약회사하고 의사의 음모론이다. 우리 그렇게 한가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는 약이 수십 가지이기 때문에 그 약 하나 가지고 그렇게 목숨 걸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약이라는 게 항상 작용이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당뇨병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근육 통증 이런 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는 건 이래요. 그러니까 고용량의 스타틴을 3년 이상 먹었을 때 안 먹는 사람에 비해서 1년에 1000명당 3명 정도의 당뇨가 더 생긴다. 근데 그게 그 당뇨병이 막 우리가 생각하는 약이 엄청나게 필요하고 그런 당뇨병이 아니고 혈액 검사에서 당화혈색소가 올라가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대부분 스타틴을 드실 정도의 심장혈관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기존에 내당능 장애라고 그래갖고 당뇨가 생길 소지가 높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잘 드시면서, 왜냐하면 이제 스타틴이라고 하는 게 동맥경화를 멈추거나 운이 좋으면 거꾸로 역전시킬 수도 있는 약이고, 이미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 이렇게 넘는 환자들한테, 특히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의 재발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게 그 약을 먹으면 한 명도 안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심근경색증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첫 해에 11%의 사망률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는 1년에 3에서 4% 정도의 사망률이 생기는데 그거의 15% 정도를 낮춰준다라고 돼 있어요. 심근경색증 발생은 25% 정도 줄여주고 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률은 15% 정도 더 줄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0이 되지 않죠. 0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약을 다양하게 쓰잖아요. 아스피린에서 얻는 심혈관계 사망 감소 효과가 있고, 또 플라빅스라는 약에서 얻는 심혈관계 사망 감소 효과가 있고, 고혈압 약제에서 얻는 심혈관계 사망 감소 효과가 있고, 스타틴에서 얻는 심혈관계 사망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걸 복합적으로 써가지고 다양하게 사망률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다 하더라도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이 있었던 사람들은 같은 연배에 비해서 심장병으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부 한 20-30% 정도 줄이려고 하는 거고, 스타틴을 먹고 나가지고 근육통이 생기는 분들이 10에서 15% 정도 존재한다. 근육통 때문에 약을 못 먹고 중단하는 사람들이 7에서 8% 정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들이 약을 끊으면 몸이 편하죠. 그렇지만 3년, 4년 정도 지나면은 심근경색증 똑같이 걸린 나이가 같은 사람에 비해서 심근경색증의 재발이나 사망률이 15% 정도 증가되는 거죠. 그거는 하루아침에 보이진 않겠죠. 약을 끊으면은 근육통은 1, 2주 내에 가라앉아서 몸이 좋아져요. 그렇지만 그거를 두고 2년, 3년, 4년 가면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심근경색증의 재발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게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 때문에 전혀 약을 못 쓰겠다라고 하면은 다른 약제들이 있어요. 스타틴 말고 주사제로 쓰는 약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약이 굉장히 값이 비싸죠. 2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데 약값만 한 달에 30만 원이 넘습니다. 보험 기준에 맞으면은 그나마 환자 부담금이 적은데 아직은 그 약이 워낙 고가의 약이라서 우리나라도 보험 기준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사실은 이제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도 벌써 개발된 지가 오래됐어요. 15년, 20년이 됐기 때문에 제약회사랑 뭐 의사들이 커넥션,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한국만 해도 스타틴을 갖다가 이제는 특허권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최소한 60개 이상의 제약회사에서 그 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의사들을 욕하고 그러는 건 좀 우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불편하면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돼요. 그 약 먹고 좀 이상하다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죠. 그리고 그 약을 끊어가지고 3년 4년 후에 닥칠 심근경색증이라든가 뇌졸중의 재발을 생기면 그 약을 먹지 말라고 꼬셨던 유튜버들은 환자분 옆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약을 먹지 말라고 꼬셨던 친구들은 환자분께서 혹시라도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이 재발해가지고 입원했을 때 병원에 찾아와 주지 않아요. 찾아와서 네가 그 약 먹지 말라고 그랬다 얘기하면 다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그 말을 내가 한 건데 그렇게 믿고 약을 안 먹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왜 이렇게 의사들이 중요하게 여기냐면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과 재발에 스타틴처럼 효과적인 약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약을 빼고 나면 다른 효과가 미미해. 올리브님이 쪽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최근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려냐고 좀 쉬면 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소화가 잘 안 돼서 자꾸 활명수 먹고 누워있으면 갑자기 또 심장 쪽에서 뭐가 꿀렁꿀렁 울컹울컹하는 느낌이 있으면서 심장이 기에 들릴 정도로 쿵쿵 뛰어요. 또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우면서 속이 갑자기 멀미하듯 울렁거려서 누워있으면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혹시 심근경색 증상일까요? 전혀 심근경색증이랑 관계가 없어요. 그게 궁금하면 응급실로 오셔야지. 그렇게 그냥 그 댓글을 달고 있으면 어떡하세요. 근데 증상 들어봐서는 심근경색증 가능성은 떨어지고, 그런데 지금은 뭔가 부정맥이 생기셨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 심장이 위쪽을 심방, 아래쪽을 심실이라고 해서 심방이 한 번, 심실이 한 번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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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짜야 되는데, 심방이나 심실이 규칙적이 아니고 엇박을 내서 한 번씩 미리 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쿵쾅 쿵쾅쾅 이렇게 낸다든가 하면은 요거를 저희가 조기박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가슴이 울컥하는 증상이 생겨요. 근데 그게 배경으로 무슨 다른 심장 질환이 있거나 내분비 질환이 생겨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병원에 와가지고 심전도 검사도 하고 심전도 모니터링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 같은 것도 해보고 심장 초음파 같은 거 해봐가지고 이게 의미가 있는 부정맥인지 부정맥이 있지만 별로 임상적 의미가 없는 것인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심근경색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심장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증상이다. 병원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해보셔야 되겠다. 그게 정답이죠. 아이, 술만 마시면 가슴 아래쪽이 아프다고 하시는 술을 끊으세요. 아, 이거 술만 마시면 가슴이 아픈데 계속 술을 드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게 옛날엔 우리 저기 속담에 병 주고 약 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오셔가지고 술만 마셔서 가슴이 아픈데 그러면 우리가 약을 드리면 술 먹고 아프고 약 드시고 그러실 거 아니잖아요. 술, 담배가 몸에 안 좋으니까 일단 중단하세요. 중단하시고 병원에 오십시오. 화가 많아, 오늘 내가. 아프면 무조건 응급실로 이제 119 타고 와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가슴 가운데가 쥐어 짜듯이 아프다. 그리고 숨이 막 차다. 제일 확실한 증상은 가슴이 아픈데 요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식은땀이 나요. 이런 게 있으면 이거는 심근경색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무조건 119에 연락하시는 겁니다. 이제 현실은 지금도 20군데 전화해도 안 받아주는 것도 있고 응급실 안에 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지, 교수님처럼 심장수술 전문의가 아예 없는 병원이 태반이고 수술 자체가 안 되는 것도 많은데 오늘 심장 관련 환자는 90% 이상 사망하고 쓰러진 환자 현장에서 빨리 발견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에서 오히려 살아났다는. 이게 지금은 이게 진짜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환자분이 필요한데 의료 이용을 못하게 되었다. 이거는 지금은 정부의 실체. 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심근경색증이 제일 무서운 병이죠. 심근경색증은 심장 혈관이 막힌 겁니다. 통증이 여기 생기죠. 진짜 쥐어 짜듯이 아픕니다.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냐면 그렇게 아픈 게 처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식은땀이 막 나고 호흡곤란이 생기고 이 통증이 20분이고 30분이고 계속 가는 거죠. 그거는 백발백중 응급실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픈 게 바늘로 쿡 쑤시는 것 같다. 칼로 한번 베는 것 같다. 여기 한번 아팠다가 저기 한번 아팠다가 그런다. 여기가 아픈데 눌러보니까 더 아프다. 이런 거는 심장이랑 연관이 없는 통증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갈라내기는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일단 어떻게 되느냐, 20-30분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 아니라면 개인병원이라도 얼른 가보시는 게 좋아요. 개인병원 선생님들 요즘에 가시면 대부분 다 심전도 있고 심근경색증 같은 목숨을 위협하는 심장질환은 갈라낼 가능성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이 막 30-40분 이상 가고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게 있고 담배도 많이 피워서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분이라면 119에 연락을 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가슴 아픈 양상이 그냥 여기 툭 한번 아팠다가 저기 툭 한번 아팠다가 아니면 심장과 전혀 관계없이 이쪽이 계속 아프다, 이런 게라면은 그거는 개인병원이라도 먼저 들려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옳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서도요, 추락이라든가 외상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뇌과적인 가슴 아픈 거, 그런 환자분들이 응급실에 오면은 진짜 협심증이 심하거나 심근경색증일 가능성들은 6분의 1에서 8분의 1이에요. 6명에서 8명 환자를 한 번 보면 그 중에서 심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나머지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아니거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게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음주, 흡연 이런 게 있다. 가슴 여기가 진짜 쥐어 짜듯이 누르듯이 바위돌 올리는 것처럼 막 20분 30분 계속 아프다. 근데 그 아픈 정도가 갑갑하다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파요. 그런 거라면은 응급실에 얼른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119 전화 걸면은 대부분 119 대원들이 알아차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불편한 게 맞고, 같은 의료진으로서 저는 굉장히 거기에 죄송하고, 또 저희도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정부가 거의 뭐 벽창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괴로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플 수 있기 때문이죠. 왼쪽 가슴 쪽의 통증은 혹시 아프면 어떤 증상인지 물어보시죠. 대개 보면은 가슴 아픈 거에 가장 흔한 증상은 근골격계 통증이 많아요. 빈도수는 제일 많습니다. 진짜 심근경색증, 협심증은 흉통의 원인에서 아래쪽에 있어요. 빈도로는. 근데 그게 목숨을 위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왼쪽 이런 쪽이 아프다 그러면 좀 가능성이 떨어지죠. 협심증, 심근경색증은 대부분 보면은 가슴 가운데 여기가 아프고 약간 왼쪽 정도이지 옆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 많거든요. 과장님 여기도 아프고 그때 아플 때 등까지 아프고 등 이렇게 주물러 드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어우 시원해. 이런 거는 진짜 근골격계 통증이세요. 특히 이제 무거운 거 많이 들거나 아니면은 추석하고 설 때 운전하느라고 특정 자세를 오래 취하잖아요. 그러고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게 이제 오히려 더 흔하죠. 너무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가운데가 아프면서 숨이 차며 걸어갈 때가 많이 아프고 또 숨이 찹니다. 병원에 오셔야 돼요. 그 증상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심근경색증은 혈관이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계속 아파요. 그런데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심하게 좁아져가지고 운동 중에 혈류를 못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찰 정도로 달리기를 막 하는데 가슴이 뻐개지게 아프다. 가슴이 아프면 대부분 멈추시잖아요. 그럼 맥박이 평상시 맥박으로 내려오는데 한 2, 3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통증이 싹 없어져. 이게 반복되는 게 협심증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운동 중에 생기는 가슴이 막 쪼이고 뻐개지고 아픈 거, 이거는 협심증일 가능성이 많아요. 혈관이 좁아져 있는 거죠. 병원에 오시는 게 좋아요. 혹시 심근경색을 미리 검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가슴과 명치 쪽을 움켜잡을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 심근경색증을 예측할 수 있는 검사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그거를 개발하면 저는 몰래 병원을 관두고 나갈 거예요. 그거 만약에 발표하면 그거는 바로 노벨상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협심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으로 꽤나 좁아진 거잖아요. 그거는 운동부하 검사를 하거나 관상동맥 CT 같은 걸 찍으면은 혈관이 좁아진 걸 예측할 수가 있는데, 혈관이 급작스럽게 막혀버리는 심근경색증은 막히기 1초 전에도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죠. 내가 300만 원 내고 종합검진을 했다고. 근데 관상동맥 CT도 찍었어요. 심장 앞으로 내려오는 혈관 위에 한 3분의 1 정도 동맥경화가 약간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콜레스테롤 약만 먹으면 된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개월도 안 돼가지고 심근경색증이 생겼는데 고기가 막혔다. 그거는 동맥경화증이 3분의 1쯤 있었죠? 근데 그 동맥경화증이 진행이 돼가지고 협심증을 지나서 심근경색증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동맥경화증이 따개지는 겁니다. 따개지면서 그 동맥경화 안에 있는 더러운 물질이 흘러나오면 혈전이 생기면서 딱 막히는 거거든요. 관상동맥 CT를 찍어가지고 울릉불릉한 동맥경화인데 이게 동맥경화가 파열돼서 심근경색증이 될 동맥경화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검사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혈관이 무조건 좁아졌다고 해서 심근경색증이 되는 게 아니고 동맥경화가 살짝 있다고 해서 심근경색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가 동맥경화를 없게 만드는 거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안 생기게 해야 되고 처음부터 담배 피우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동맥경화 안 생기니까 심근경색증, 뇌졸중이 생길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미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CT를 찍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심근경색증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작년 12월에 신호등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심장이 한 3-4번 신나게 뛰더니 그때부터 왼쪽 가슴이 콕콕 찌르는 통증이 있길래 병원 가서 심전도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협심증이나 부정맥을 의심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했다고 하시네요. 네. 몇 주 전부터 오른쪽도 함께 쥐어짜듯이 아픈데 어떤 검사를 해야 할까요? 여기저기 왔다리 갔다리 하는 통증, 심각한 병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안 가시면 안 돼요. 제가 해드리는 건 지금 그냥 유튜브. 역류성 식도염인지 심장질환인지 구분이 안 가는 통증이 5년간 3번 정도 있었다고 하시네요. 그거는 안 가르쳐 드려요, 저도. 왜냐하면 의사들도 헷갈립니다. 가끔 가다가 심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을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인해가지고 역류성 식도염 약을 드렸다가 심장마비가 생겼다고 가끔 가다가 소송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역류성 식도염이 잘 생기는 분들이 대개 보면 비만하고요, 담배 피우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동맥경화증도 잘 생겨서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예요. 위험인자가 공유되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보면 진짜 증상도 애매모호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그냥 명치 정도 아픈 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식도염이 심해지면 가슴 가운데까지 뻐근하게 20-30분 이상 계속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생기면 그거를 유튜브에 찾아보고 네이버에 검색해보고 구글에 검색해봐서 자기가 가를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가슴 가운데가 뻐근하게 5분 이상 계속 아픈 게 생기거든요. 그거는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진단을 받아보셔야 돼요. 일본이나 싱가포르 이제 다른 나라는 치안 증상, 영주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조치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근경색증이 됐을 때 일본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119에 신고하는 데까지 시간이 90분에서 120분 정도 걸린다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훨씬 오래 걸려요. 보통 평균적으로 4시간, 5시간 지나가지고 119에 신고를 하시거든요. 너무 차이가 나죠? 아, 그렇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심근경색증 환자분들이 통증이 생기고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대여섯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싱가포르하고 일본은 3시간 이내에 와요. 근데 그건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라 탓입니다. 심근경색증 증상이 뭔지 텔레비전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맨날 얘기하죠. 근데 금연 광고 나오잖아요. 노담 막 이러면서 춤추면서 1년에 그 광고비로 국가가 600억 원을 쓰거든요. 그런데 금연율은 하나도 떨어지질 않아요. 아니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심근경색증 뇌졸중의 증상에 대해서 국가가 텔레비전에 그렇게 광고를 한 적이 없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증상인데도 나라는 손을 놓고 있어. 근데 일본하고 싱가포르는 그런 걸 굉장히 끊임없이 교육을 합니다. 텔레비전에서도 교육하고 지자체에서도 교육하고. 근데 그걸 우리나라는 누가 하고 있냐면 개인 의사들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심근경색증을 먼저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아 이거 나 이거 심근경색증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육의 책임이 누가 있냐? 중앙정부하고 지자체에 있죠. 근데 그거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데 이게 심근경색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조차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19에 전화를 안 걸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를 욕하셔야 돼요? 정부하고 지자체를 이게 의사들이 해서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텔레비전 광고 한번 내려면요. 그거 진짜 수억 원 들어가요. 그걸 갖다가 의사나 의료기관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정부에서 해주셔야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술 먹고 쓰러진 사람 집에 가려고 119는 잘 부르는데 심한 흉통이 있었던 당뇨병 환자들은 119 이용을 잘 안 해요. 심근경색증 환자가 119를 타고 오는 거는 서울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심근경색증 환자 2명 중에 한 분이 119를 부릅니다. 근데 시골로 가면 3명 중에 1명이 불러요. 근데 중간에 이송하다가 택시 타고 가다가 심장마비 생기면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9 사용을 해야지 빨리 올 수 있죠, 병원에. 그죠? 근데 119 사용을 잘 안 해. 그리고 흉통이 생겼을 때 이게 심근경색증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려면 국가와 지자체가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흉통이 있어도 내일 아침에 가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번에 삼성병원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동네 분들이 심근경색증으로 오시잖아요. 서너 시간 내에 심근경색증으로 오신 분을 거의 보질 못했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그러면 어제 아침부터. 근데 지금 오늘 오후 4시에요. 응급실도 아니고 외래로 오셨어요. 36시간 만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막힌 혈관을 뚫어줘도 심장 근육이 이미 괴사 상태에 빠진 거기 때문에 말라 죽은 나무에 물 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국가가 끊임없이 교육해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국민들도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런 거죠. 날씨도 굉장히 추워졌고 그리고 또 급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지면 뇌졸중하고 심근경색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찬바람 불고 밖에 나오시고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되고 동맥경화증 안 만들면 심근경색증 뇌졸중 없는 겁니다. 근데 동맥경화증 생기는 원인이 연세 드시는 거 자체 이거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거거든요. 검진 받으셔가지고 병이 있으면 빨리 치료하자. 그리고 담배 피우면은 담배 끊어도 동맥경화는 없어지지 않아요. 처음부터 담배 피우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 되게 조심하시고 야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런데 그 사는 게 재미로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심근경색증 생겨서 심부전 생기고 뇌졸중 생기고 그러면 사는 게 훨씬 더 힘들어지시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미리미리 검진해서 알아내고 담배 피우지 말고 술 하지 말자. 그리고 운동하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늘 건강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세요. 맨날 해드리진 못해도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대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